증여세 납세 의무랑 연대 납세 의무만 존재한다면은 사회가 너무 각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원효대 세무사 척척세법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그 자녀가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대신 상환을 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만약에 자녀가 대출을 받았는데 아빠 엄마가 이걸 갚아주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채무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숨만 쉬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갚을 부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생긴 거죠. 원래 그럼 여기다가는 증여세와 과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세 이 납세 의무 면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려면은 증여세 납세 의무의 기본 구조를 아셔야 돼요. 자, 먼저 한번 제가 피디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자녀한테 자산을 증여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산 증여 거래에서 이득은 누가 얻었을까요? 자녀가 맞죠? 당연하죠. 아빠 엄마는 자산이 줄어들고 자녀는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득을 얻은 자녀한테 증여세가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 납세만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과세하면은 증여하는 자산가들이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악용하냐면 무능력자, 자산이 없는 사람들, 현재 자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증여하고 나서 증여 재산을 갖다 은닉하는 거지.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분명히 증여했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얘는 자산이 없어. 아빠 엄마 자산이 없어. 그런데 자녀한테 증여해서 과세하려고 하니까 자녀는 얘 이름으로 된 자산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여 자산은 붕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한테는 능력이 없으니까 과세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은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법에서는 만약에 원래 원칙은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한테 불로소득을 얻은 수증자한테 증여세를 이제 매겨야 되는데 만약에 수증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은 또는 수증자가 행방불명이야.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증여자한테 연대납세금을 지웁니다. 이게 증여세 연대납세금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증여세 납세 의무랑 연대 납세 의무만 존재한다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가 너무 각박해집니다. 왜 각박해지냐면 PD님도 간혹 가다가 KBS 1텔레비전에 그 동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보면은 우리 사회 불우한 이웃들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방송을 타면은 독재가들이 막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제 뭐, 야, 떤 건물주는, 야, 너 우리 건물 1층에다가 자리 내줄 테니까 임대료 내지 말고 장사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독지가들은, 야, 너 대학교 가. 내가 등록금 대줄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독지가들은, 야, 내가 집 짓는 게 내 직업인데 집 하나 줄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말 힘든 걸 벗어나는 거지 세금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수준 받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세금 못 내면은 이거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연대납세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누가 도와주고 세금도 내려고 하겠어. 그러면은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원칙은 증여세 납세 의무하고 연대납세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됐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갖다가 납세 의무 및 연대 납세 의무를 매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의 면제입니다. 그럼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피디님이 물어보셨던 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녀들이 아무런 불쌍하지도 않아. 아빠 엄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자녀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뭐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갚을 여력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가 이제 은행에서 빌린 걸 대신 갚아주면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적용 배제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 적용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런 게 많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에 대한 취지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반영하지 않고 법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불쌍하지도 않은 자녀한테 부모가 대신 그 대출을 갚아줬다라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자 명의는 자녀지만은 국세청에서는 사실상 부모가 대출받아서 자녀한테 현금 증여한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자녀한테 증여세 납세금을 매기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한테도 연장납세를 매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세청 보기 때문에 세금을 증여세를 면탈화 목적으로 이 그 자녀 이름으로 대출받는 거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좀 안 하시는 걸로 좀 추천드립니다. 원효도 세무사의 척척세법, 상속 증여세법,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